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었던 26일엔 13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요. 일요일이었던 27일엔 12명, 28일인 오늘은 4명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부킷 메라뷰 마켓과 호커센터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총 87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과 호커센터 근처의 부킷 메라 지역과 레드힐 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무료로 자가 코로나 테스트 검사기를 나눠주었다고 하고요. 또한 오늘부터 부킷 메라 일부 HDB 블락 주민들은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클러스터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핸더슨 크레스트 105 블락과 창의 종합병원 두 곳이 새로운 클러스터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창의 종합병원발 코로나 확진이 최근에 10건이 나왔는데요. 병원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병실에 입원한 환자 방문도 그대로 지속한다고 합니다. 젊은 남성에게서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까지 투여한 후에 심장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라는 발표가 2주 전인가쯤에 미국 CDC로부터 나왔었거든요. 게다가 미국에서 만 13세 소년이 2차 접종 후 3일 만에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싱가포르의 5명 의사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학생들 접종을 잠깐 멈추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해외 사례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접종을 연장하던가 하자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특히나 만 12세에서 만 15세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멈춰달라는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미국의 만 13세 학생의 안타까운 일은 아직 미국 CDC가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일부 젊은 남성에게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는 했지만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고 게다가 대부분 적절한 치료 후에 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계속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5 블락 외에도 또 핸더슨 크레스트 블록 103 블락에서 4건의 코로나 감염이 나왔고요. 랭곡바루 블록의 폐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파편이 발견되어서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핸더슨 크레스트 103블록의 거주자와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방문하신 분, 6월 10일부터 26일 사이에 랭곡바루 블록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가능하고요. 플루턴 헬스나 레플스 메디컬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6월에서 8월이 두리안 시즌인데요. 저는 아직 맛있는 두리안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20년 전쯤에 홍콩에 출장 갔을 때 홍콩 직원이 사줘서 한번 먹어보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아직 한 번밖에 먹어보지 못했어요. 식구들이 다 두리안을 별로 안 좋아해서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뭐 먹을 만은 하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맛있는 두리안을 먹어보고 싶기는 해요. 싱가포르에 많은 분들이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두리안 시즌이 오면 단체 관광버스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두리안 농장으로 두리안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경이 막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배독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리안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안전거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검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100명 이외에는 줄 서지 말라는 피켓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올림픽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본 전체 코로나 감염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도쿄의 감염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시장도 지난주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의사는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됐다고 며칠간 더 입원할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아티스트가 BTS 밀 패키지 포장으로 신발을 꾸민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요.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키지 포장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포장으로 귀걸이,
부채, 액자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와이프 몰래 플레이스테이션 5를 샀는데요. 그래서 배달부한테 부탁을 했대요. 배달부가 집 앞에서 야옹야옹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이 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한 남성이 뉴욕에서 보드를 타고 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공상과학 영화가 모두 현실이 되려나 봅니다. 태국의 한 가정집 부엌문을 부시고 코끼리가 얼굴을 내밀고는 부엌에 있는 음식을 코로 먹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부키티마에서는 원숭이들이 4층까지 가볍게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창문을 꼭 잠겨 두셔야겠어요. 원숭이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K-팝의 선한 영향력이 너무 좋은데요. 방콕에서는 툭툭 기사들이 관광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K-팝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그룹이나 가수가 새 앨범을 내거나 생일일 때 보통은 지하철 광고판에 광고를 했었대요. 올해부터는 툭툭의 뒷부분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계시는 분들의 리어카 같은 데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관광객이 없어서 수입이 80% 이상 줄어들어서 너무 힘든 상태셨대요. K-팝 팬들이 광고를 걸어주면 광고비도 받는 거고요. 또 그 광고를 보고 툭툭을 이용하기도 하고 팁도 주고 하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군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반대하면서 작년에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요. 민주화에 대한 광고를 지하철역 등에서 받아주지 않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광고를 걸기로 하면서 툭툭의 광고를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앞장섰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툭툭 기사님들께 그들이 좋아하는 팬의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